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세월 빠릅니다. 왜 7월이요? 1년이 절반 갔어요. 저도 몰랐는데 어제 7월이네. 라디오 듣다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아나운서 벌써 절반이 갔다고 그러길래 그런데 나도 놀라. 근데 진짜 시간 빨리 가요. 예, 이거 저도 강의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 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뭐 해놓은 거 없이 이렇게 그냥 나이만 늙어서 이제 나중에 어떤 나이 좀 죄송합니다. 좀 이런 생각이 이제 순간 확 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몰랐는데 그래서 몸은 점점 망가지지. 거의 운동도 최근에 못하지. 막 무릎 다쳐서 핑계대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러다가 남은 인생이 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고민하다 보니까 순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자, 근데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잖아, 목표가. 왜 달성할 수, 쉽게 달성할 수 있으면 그건 목표가 아니지. 우리가 좀 달성하기 힘든 건 내가 정말 노력해서 뭔가 쟁취하는 거, 이런 게 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7, 8, 90, 4개월인데 이제 조금 며칠 안 이제 빠지죠? 10월 25일이니까. 그래도 한 4개월인데 금방 가요. 그러니까 이 공부 과정이 힘들고 좀 지금 한참 또 지칠 때 됐어. 자, 그런데 이제 누구나 이거 항상 이거 전국의 모든 수험생은 똑같은 입장이라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낫잖아. 나만 힘들면 좀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입장.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인내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합격하는 거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뭐 적어도 왔으니까 포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학원에 왔으니까. 그러죠? 포기는 안 했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남은 4개월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제 전반전 끝났다. 그래서 6개월이 전반전이고 4개월이 후반전인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후반전 결과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후반전 어때? 전략적으로 잘 보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후반전. 자, 이걸 어떻게 보낼 건가? 어떻게 공부해야 좀 잘한다 할까? 이건데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좀 바꿔야 돼, 이제 시간도 이제 4개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기간을 전략적으로 잘 보내야 돼.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공부를 일단 덮어놓고 해야 돼? 아니면 펼쳐놓고 해야 돼? 펼쳐놓고 해야 돼. 덮어놓고 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공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뭔 덮어놓고 하냐고. 그러면 펼쳐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략이 중요해.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순풍에 돛달듯이 뭐 태평양 간다 하더라도 막 지그재그로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정확히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수능생처럼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때도 아니고 체력적이 좀 그렇게 뭐 감당할 때도 아니고 또 공부만 신경 써야 될 그럴 때가 아니고 7, 8, 90 하면 또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 또 애들은 방학이라고 집에서 놀고 퍼질러 자고 있으면 그거 열불나가지고 싸우느라고 학원 와 안 와? 안 와. 또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잖아, 점점. 자, 이제 점점 악조건이야.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 다스리고, 또 공부에 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간단하게 이제 그럼 후반전 전략입니다. 이제 7, 8은 이제 문제풀이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학원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물귀신이야. 진짜. 괜히 이거 해, 저거 해야 된다. 막 유튜브 뭘 봐라. 이거 뭐 무슨 과목이 힘들어. 그럼 여기 강의 들어야 돼. 물귀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진짜 조심해야 돼. 여기 있어 없어 그 사람? 없어? 여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공부하는 거야? 아니 그건 좋은 거야. 아무 생각 없어야 돼. 단순하게. 그래서 단순하게 해야지. 괜히 생각이 많으면 안 돼. 그럼 생각이 많으면 공부해도 집중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책을 봐도 아무 남는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해왔죠. 그런데 뭐든지 이론 공부한다고 해서 머리에 정리되냐? 안 그래.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게 구체적으로 명확화가 돼. 그러니까 문제를 꼭 풀어야 돼. 근데 이제 이 문제풀이는 딱 한 번밖에 없어. 우리가 이론 강의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무려 3바퀴 돌았잖아. 근데 문제풀이는 7, 8월 한 번으로 끝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활용해야 돼, 문제. 그래서 문제풀이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문제는 핵심,
뭐 큰일 났어? 에? 그러니까 무겁게 단지 마. 우리 책은 가볍게 담고, 책가방 무거운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없잖아. 우리 가벼워야지. 아, 꼭 그런데 시험장에 있는 대로 1차 과목, 2차 과목 전부 들고 가방 학원 시험장 가는 사람 있어. 보지도 않으면 볼 시간도 없어. 그 심리적 위안이 된대. 아니야. 시험장 갈 때는 그냥 딱 암기해야 될 거 꼭 프린트 한두 장만 딱 들고 가볍게 가방 무겁게. 자,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논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해야 돼. 근데 이론 정리할 때는 어때?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 일단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이제 걸러내야 돼. 아,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는구나 하고 걸러내는 것 좀 필요하다 이거. 그 다음 문제 풀이는요, 답만 안다고 해서 끝나? 안 그래. 답 아는 게 아니라 지문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소화해야 돼.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밴드로 질문이 왔어. 좀 나이 드신 분. 이제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공부할 게 많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집을 보니까 이걸 언제 또 봐야 될까 막 걱정해서 저한테 질문이 왔어. 이거 다 못하고 기출문제만이라 좀 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 3회독 정도를 철저히 하겠다 이건데 문제는 철저히 되냐 안 된다는 거 알아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질문이 왔는데 아 그러면 좋죠. 근데 이제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본다고 좋으냐? 물론 그걸 내 것으로 소화하면 좋은데 같은 거 반복하잖아요. 그럼 식상해져.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집을 통해 문제풀이해서 응용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도 익히고 이런 걸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했더니만 거기다가 에휴 한숨 쉬면서 갑자기 부담감이 확 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이 또 공부할 시간도 없고 또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러면 기출문제 요약집하고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보세요. 이제 또 이제 다시 바꿔서 네. 그랬더니만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자, 근데 기출문제 보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왜 기출문제를 보는 거 중요하냐면 거의 기출문제 한 70에서 80% 반복돼. 근데 그 반복되는 게 뭐냐면 법령 내용이에요. 어차피 법령 내용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출제자가 이제 또 작년에 출제했던 선생님이 들어가면요. 문제 만드는 게 어렵거든 또. 그래서 기존 했던 걸 살짝 바꿔서 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유형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지문을 꼼꼼히 보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기출문제 보면 뻔히 아는 쉬운 거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본인하고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또 본인하고 시간 거기 본다면 3분의 1이 날아가. 그래 안 그래요?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반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뻔히 아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문제집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기출문제 중에 쉬운 거 뻔히 아는 거 이런 건 제끼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의에서 반복해서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문제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거 새로 개정되고 추가된 내용들 또 출제될 확률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걸로 문제를 다시 구성해서 이걸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문제집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통하여 여러분이 응용력을 키우는 건 중요해요. 그 과정이 7월, 8월 이제 딱 한 번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커리큘럼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아까 덮어놓고 한다, 펼쳐놓고 한다. 펼쳐놓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펼쳐놓고 해야 돼. 왜 이래? 이거. 빨리 와. 앉아, 빨리 와. 그래도 올 사람 다 왔어. 나 처음에 오늘 2명 앉아있길래 내가 가슴 졸이고 있는데. 좀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첫 시간인데. 제때 와야지. 응? 제때 딱 와야지. 또 2차 포기했나 해가지고. 응? 자, 보시면, 원래, 공고가 우리 법령이 실제 시험 출제할 때 여기에 70% 실무가 30% 이렇게 낸다고 공고가 돼요. 그런데 진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법령이 훨씬 많아. 여기가 18.5인데
이것 때문에 조금 높은 거. 원래는 10%도 안 돼. 원래는 10%도 안 되는데 이때 작년에 좀 많이 나왔어. 작년에 실무. 왜 작년에 실무가 많이 나왔냐? 민법에서 많이 좀 나왔어요. 민법이. 그 바람에 이제 이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확 올라. 원래 10%도 안 돼. 그러면 5개 내지 7개야. 주로 다 법령에서 나오고. 그럼 여기 실무 5개, 7개가 뭐냐면 우리 실명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문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분묘기준법 나오고 장사법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왜 많이 나오냐? 민법. 우리 항상 여기 집합건물법 있죠? 민법에 우리 민사특별법에서 집합건물법. 그게 지금 계속 5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그 집합건물법 법조문을 알아놔야 돼. 그 법조문 알면 다 맞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나왔어. 공유지분. 그것도 법조문만 보면 돼. 공유지분 처분하는 거. 그런데 이제 민법에만 있는 거 지상물 매수총 이게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최근 판례인데 우리 과목은 민법 교수가 출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법 그 내용을 여기다 낸 거야. 그런데 그 지상물 매수총은 최근 판례인데 다 민법 시간에 물어보니까 민법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다 했대요. 다 했대 그거. 그러니까 맞힐 수 있어야 돼. 근데 민법이 많이 나와서 어려워서 틀렸다. 이건 핑계야. 자, 그래서 여전히 우리 똑같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그거 3문제 날려도 되잖아. 그래도 80점 넣으면 다 등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여전히 뭘 열심히 하자? 법령 부분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자, 원래 총칙에서 2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 이 총칙에 용어의 정의 1문제, 중개대상물 1문제가 꼭 나와야 돼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계속 나오다가. 근데 올해는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꼭 알아놔야 돼.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한두 문제 나오고, 등록에서 이제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좀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업무 파트가 원래 많이 나와요. 이 중개 업무가 중개사무소, 겸업, 고용인, 휴폐업, 인장등록 각 다 나왔다. 그랬어. 그리고 여기 중개계약 하나, 정보망 하나. 그리고 이제 의무 파트 여기가 많잖아요. 이제 확인 설명 업무, 거래계약서 작성 업무, 보증 설정, 금지행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잘 알아놔야 돼 이거. 그리고 이제 보수 한 문제, 여기 포상금 교육 한 문제, 협회에서 이제 작년에 2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벌칙, 암기하는 거 있죠? 근데 행정처분이나 벌칙은 여기서 3문제인데 이 내용이 여기 각각의 지문에 다 나와. 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 이미 넘어갔어. 이미 바뀌었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신고 제도하고 외국인 특례, 그 다음에 토지 거래인데, 원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 3개, 외국인 특례 하나, 그 다음에 토지 거래 3개, 보통 해서 7개 정도 나와요. 7개, 8개. 거의 꾸준히 그런 유지하고 있어. 최근에 점점 봐봐.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어때요? 7개, 8개 나오고 있어. 이거 놓치면 안 돼. 근데 이것은 법령만 알면 돼, 이거. 이것도 간단해. 우리 여기는 뭐 판례 이런 거 없어. 우리 법령, 우리 책에도 있는 것만 잘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무는 자, 이쪽은 필요 없어요. 여기가 많은 게 여기 아까 말했죠. 민법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많고 거의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실명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여기 4문제가 작년에 주택임대차가 3문제, 상가 1문제, 그리고 경매 2문제, 여기 1문제가. 그래서 여기에 좀 이렇게 작년에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쪽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신경. 그러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잘 들어야 돼,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방식하고 달리 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지문을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이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내 것이에요. 답만 찾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유형별로 이제 대입하는 거. 그래서 우리 최근에 박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전에 33회 같으면 박스 문제가 21문제. 절반이 나와요. 근데 같은 문제도 여러분 박스가 어렵게 느껴져요? 쉽게 느껴져요? 그렇죠. 어렵게 느껴져. 근데 박스 지문 그래봤자 3개, 4개밖에 안 돼. 근데 이제 박스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자, 그럼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이제 가르칠 테니까 그 방법만 알잖아요. 그럼 이제 박스 문제는 내 밥이야.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터득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맨 뒤쪽에 막 박스 문제만 골라서 풀고 있어. 왜? 확실히 그 방법만 알면 거의 맞죠. 자, 그래서 유형별로 대비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뭐. 그 다음, 이거 이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볼 문제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 자, 지금 7, 8월 여러분들이, 자, 과목별로 문제풀이가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7, 8월 끝나면요. 어때?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한번 또 봐야 돼? 9, 10월 달에 또 봐야 돼? 버려야 돼? 봐야죠. 자, 그럼 그때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거의 다 볼 시간 있을까? 당연히 없죠. 그러면 그 6권 해봐. 두께가 얼마인데. 이걸 처음부터 다시 본다 그러면 내년 5월 정도 끝나. 그러니까 내년 대비반이 돼. 그럼 9, 10월 달엔 또 9, 10월 달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볼 문제만 체크해놨다. 그것만 봐야 되겠죠. 그 작업을 수업 들을 때 바로 하라 이거야.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님 이거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똑같이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데 나는 쉬워. 자, 체크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럼 본인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는 이걸 잘 모른다? 그럼 본인은 체크해야 돼. 남들은 다 알아도. 근데 남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알아.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개인별로 체크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걸로 다시 한번 풀어볼 문제를 남겨놔야 돼. 자, 그러면 전체 문제집에서 한 몇 분의 몇을 남겨놔야 될까? 9, 10월 달에 보기 위해서. 한 어느 정도 남겨야? 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내년 대비해야 돼. 분량에 어느 정도 남겨야 될까? 한 3분의 1? 3분의 1 해봐. 그럼 6권 해보면 너무 뜨고 9, 10월 달 다 못 끝내. 내년 2월까지 봐야 돼. 3분의 1 남기면. 응? 한 10분의 1? 10분의 1 정도 남길 실력 안 돼. 여러분들은. 그 정도 안 돼. 그럼 어느 정도? 20%, 딱 좋아. 5분의 1 정도가 딱 좋아. 그러면 잘 봐봐. 아까는 우리 다 체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5분의 1로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습이 중요해. 그래서 문제풀이는, 자, 이거 바뀌었네. 이거. 예습. 그래서 예습을 철저히 해와야 문제가 어때요? 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습을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다 체크해야 돼. 그럼 다 체크하게 돼. 그러면 이거요?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예습을 해서 이거 어디다 이 체계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세요. 참고로 체계도 있으면 이 문제 다 풀려요. 이 체계도가 있는데 이 문제가 여기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풀려. 100점 나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지문 5개를 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3개, 4개는 알아. 한두 개 모르잖아요. 그럼 그것만 체크해도 돼. 문제 전체를 체크 안 해도 돼.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전체 한번 다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체크해도 좋아. 그런데 내가 예습을 해왔는데 예습도 솔직히 다 풀기는 어려워. 그래서 시간 엠버스 홀수분만 푼다든가 짝수분만 푼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또 대신 근데 나 그 풀 시간 없다 그럼 반드시 진도에 맞춰서 체계도 읽어오는 거 이건 중요해. 그래서 이걸 철저히 꼼꼼하게 읽어야 돼. 그럼 언제 하는 게 좋으냐? 그 전날 항상 내일 과목 하는 거 전날 저녁 시간대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학원에 좀 일찍 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학원 일찍 와야 돼. 이렇게 늦게 딱 시간 맞춰서 오는 거니까 안 돼. 그래서 학원에 적어도 30분 전에는 와야 돼. 집에 있는 것보다 갈수록 더워지잖아 우리. 여기 학원이 시원하지 않아? 학원이 제일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와서 땀도 식히고 그 다음에 워밍업을 미리 해야 돼. 문제풀이는 감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헐레벌떡 와서 문제 보면 보여 안 들어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그때 예습해도 돼. 그럼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 또 다 체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편해 예습도. 그러니까 이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조금 빨리 오라. 이렇게 늦게 오면 안 돼. 자, 이건 지켜줘야 돼.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하세요. 아니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합격이라니까요. 진짜 하라는 데만 지금 하면 합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만 게으르면 그게 안 돼.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4개월이라니까. 4개월은 바짝 당겨야 돼, 안 돼? 바짝 당겨야 될 때잖아. 그러니까 조금 부지런하게 해서 이것만 지키자 이거. 그렇게 해서 미리 예습을 해야 체크를 5분의 1로 줄여. 5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 이제
미리서 한번 풀어보고 오는 게 좋은 게 내가 이거 이상하게 있어.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수업을 들어서 설명을 들어. 그럼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럼 기억이 오래 가요. 그거 안 잊어먹게 돼. 근데 그냥 수업이 듣잖아요. 잘 몰랐어. 그럼 듣고 그냥 흘러보내. 이거 자기 게 안 돼. 그래서 예습 같은 거 하면서 꼭 여기 다 가입해서 안 했어. 안 했어 아직도? 몰랐어? 몰라.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해 줬잖아요. 여기 가입해서 질문할 거 있잖아요. 글로 쓰지 말고 그 문제 있잖아요. 어려운 그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올리세요. 그럼 훨씬 쉬워요. 안 써도 돼. 이게 뭔가 이렇게만 표시해야 돼. 거기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딱 그렇게 써가지고 같이 사진을 딱 찍으면 훨씬 좋잖아요. 참고로 밴드는 제가 가입된 게 2,000명 가까이 돼요. 다 공개가 돼. 그러니까 나는 공개되는 게 싫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 밴드 저하고 개인적으로 토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 그렇게 하는 분도 많아. 다른 사람보다 공개되는 게 싫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밴드는 그냥 확인해서 바로 확인하자마자 답변 이렇게 달아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꼭 지켜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이론을 완성시키니까 7, 8월 과정 열심히 해보도록 딱 지킬 거.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도요. 자, 이번에 모의고사 봤죠? 다 봤어, 안 봤어? 자, 점수가 내 점수요, 남의 점수요? 남의 점수죠, 지금. 내 점수 아니잖아, 우리. 자, 그러면 이제 4개월 남았잖아요. 그럼 이 4개월 남았을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계속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 내가 이번 주는 민법, 다음 주는 학개론, 그 다음은 뭐 공법,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좋아. 근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세요. 이틀씩 잡아세요. 이게 가장 좋아. 월, 화, 그 다음에 수, 목, 그 다음에 금, 토 이렇게 잡아서 월요일날 우리 오전 수업 듣잖아요. 오전 수업 들으면 이제 그 수업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 있고 저녁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오후 타임, 저녁 타임을 나눠가지고 월요일은 1차. 그러면 오후에 민법을 하고 저녁에 학개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아니면 바꿔서 나는 학개론 먼저 하고 민법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오후 타임을 둘로 또 쪼개. 2과목, 2차가 4과목이니까. 그래서 분량을 맞춰. 중개사법하고 공법. 그 다음에 오후 시간은 공시법령하고 세법 해가지고 둘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시간씩 해가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 시간대 다음에 할 거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내용 정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습 복습 다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하면 일단 1차, 2차 한 바퀴 돌죠. 또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은 1차, 목요일은 2차 해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금, 토 해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3바퀴 도는 거야. 3바퀴. 그런 식으로 계속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7, 8월 끝나면 자, 문제풀이도 끝나고 본인 스스로 계속 반복하면서 끝나. 그렇게 해놔야 돼. 그래야 이제 9, 10월 이제 동형 모의고사 보거나 그럼 전체 내용에 대해서 윤곽이 잡히니까 조금 이제 그때 하면 점수가 좀 많이 올라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 그러니까 이번 주 민법하고 이번 주 학개론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근데 오후 시간, 저녁 시간 확보해요, 못해요? 뭐 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런다고 해서 가산점 안 줘. 그 사람들한테 가산점 안 줘요. 자,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을 내야 돼. 시간은 내는 거예요. 시간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확보.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러면 한 3일, 이틀이 아니라 월, 화, 수 1차. 그 다음에 목, 금, 토 2차 이렇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조금씩 더 쪼개서 이제 2바퀴 돈다든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감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공부는. 그래서 이제 후반전 전략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야 돼.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는 해야 돼. 근데 이제 4개월 남았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돼. 이론이 다 끝났잖아 이제. 그래. 자, 그러면 자, 이 체계도는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자, 그래서 체계도를 펼치되 자, 문제집 펼쳐놓고 옆에다 체계도도 같이 펼쳐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쪽 자리 잡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 이렇게 딱 2개 붙여. 그럼 여기도 붙여. 우리 없잖아. 붙여. 맞아. 얼른 붙이세요. 자, 다 붙여. 옆에 붙여가지고, 얼른 붙여. 아니, 붙이라고 사람 없으니까.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셔가지고 붙이세요. 그러면.
아니면 앞뒤로 붙여도 돼요. 아니요, 앞뒤로 붙여도 된다니까요? 아니, 앞뒤로 붙여, 앞뒤로. 앞에 거 당기세요. 의자 빼고 앞뒤로 당겨도 돼요. 의자 빼고. 자, 그래가지고, 자, 책에도 같이 펼쳐놓으세요. 책에도 같이 펼쳐놓고, 문제집 펼쳐놓고 같이 볼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하세요. 물론 옆에 있으면 좋긴 하지만, 자, 그렇게 해서 책에도, 자, 책에도는 앞쪽에다. 자, 그럼 책에도 앞쪽에다 딱 펼쳐놓고 이렇게 같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여기는 얼마 없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다른 데는 책상에 여유분이 없어. 근데 여기는 많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딱 명당이 좋네. 딱. 그러면 다음부터는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두 개씩 다 붙여서,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옆에 붙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있는 게 좋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미리 딱 세팅해놔. 그렇게 해서 같이 볼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한테 맞춰야지. 뭐, 그러잖아, 공부는. 나한테 맞추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 체계도를 펴입니다. 자, 먼저 체계도, 자, 8페이지 용어의 정의부터 들어갑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자, 8페이지. 자, 체계도 8페이지. 자, 그럼 먼저 중개부터 봅니다. 자, 일단 중개는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거래행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 거래 행위. 이게 뭐예요? 다 계약. 그럼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게 바로 뭐다? 중개다. 그럼 중개는 딱 뭐야? 세 마디. 자, 그래서 뭐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중개가 뭐예요? 하면 중개는 뭐다? 부동산 거래 알선. 자, 이걸 떠올리다. 부동산 거래 알선. 자, 중개가 뭐예요? 세 마디만 딱 떠올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에 대해서 거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 자, 이 판례는 자, 문제풀이 하면서 우리가 또 점검하면 돼요. 판례는. 자, 그 다음 오른쪽 중개업을 갑니다. 자, 중개업은 딱 세 마디가 필요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개업은 말 그대로 뭐예요? 중개를 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의뢰가 있어야 중개를 하든 말든 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업은 영업을 업줄인 말이에요. 그럼 영업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보수를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돼,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업이란 말에 실은 이것도 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업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계속, 반복,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걸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게 중개예요. 그럼 이 중개를, 자, 계속, 반복적으로, 자, 영리 목적으로 한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업. 이게 이제 중개. 이게 중개고, 자, 이게 이제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자, 우리 법상에 중개하고 중개업을 보니까 여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 말이 있다, 없다. 또 등록을 받고 해야 된다. 이 말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거기 중개업에 보면 내용을 봐봐요. 내용. 자, 내용을 보면 1번 업에 해당하는지 해가지고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이런 걸 다 따져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또 중요하잖아요. 방금 얘기한 거. 자, 중개하는 사람이 등록을 했냐 안 했냐,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에 잘 물어봐요, 이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동산 종류가 특정이 되건 거래 유형이 특정되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특화 전략으로 나는 이것만 취급할래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번 이게 이제 판례 내용인데 중개업이 다른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더라도 중개업이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뭐다? 중개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 자, 이 판례는 또 문제풀이 하면서 또 설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 말이 중요해요.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자.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또 이 법에 의하여 이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이제 자격만 취득하면 뭐가 된다? 공인중개사. 그런데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자, 개공사 밑에 뭐 소속 취직하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되고, 자, 이 사람이 뭐예요? 등록을 하면, 자, 개업을 하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개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소공사는요, 소속이란 말과 그 다음에 뭐다? 공인중개사. 이 두 개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누구에게 소속돼 있다? 개공사. 그러니까 개공사 밑에 취직한 직원이다.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그럼 이제 자격이 있고 취직을 한 사람입니다. 직원이란 얘기인데 자격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 수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제 직원 시키는 거 해야 돼. 그래서 중개 업무 보조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가로 안에 이거 잘 봐요. 자,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인 자를 뭐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함한다. 아, 그러면 소공사는 뭐다? 두 종류가 있다. 소공사는 두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원. 자, 보조원은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게 소속된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 이거 빠뜨리고 이러면 안 돼.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똑같은 직원입니다만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으니까 중개 업무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중개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개공사를 도와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밖에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용어의 정의는 우리 법에 뭐라고 풀이됐는지 있는 그대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이 용어 정의,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자, 20페이지. 문제 지문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답만 찾을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나는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어때요? 체크해야 돼요. 네, 자, 먼저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자, 27의 기출문제인데, 자, 용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래서 옳은 거. 자, 첫 번째 기억. 개공사란 중개사법에,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여 같은 말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맞나요? 네, 여기 우리 법조문 그대로 해놨죠? 그다음 소공사에는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자, 소공사 여기 그렇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뭐한다? 그렇죠. 포함된다 이 말이요. 그럼 이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를 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자, 디귿번. 이제 이것은 조금 이제 여기서 응용해서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럼 디귿번.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사에게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공사이다. 자, 여기서 공인중개사로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가지고 취직됐어요. 그런데 직원이니까 보조 역할도 한다 못한다? 하죠. 자, 그래서 소공사이다. 맞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랬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묻는 게 뭘 물어봤냐? 중개업을 물어봤어. 그럼 중개업이 되려면 뭐예요? 이거. 계속 반복 영리 목적으로 해야 돼. 계속 반복 영리 목적. 자, 그래서 우연한 게 딸랑 한 번 했으니까 계속 반복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업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쉬운 형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옳은 걸 골라라. 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자 봤어. 우리가 체크해서 읽어볼 만한 내용이 있다 없다? 없죠. 이 정도는 알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체크할 건 없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를 옳은 거 그랬는데, 자, 개공사라 함은 이 법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자, 봐봐요. 이 법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래야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이 말이 들어갔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왜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럼 개공사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개공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중개인도 개공사잖아.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다른 말을 여기다 끼워 넣어도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말을 빼도 안 돼. 있는 그대로. 자, 그러니까 이런 건 틀렸잖아요. 2번 공인중개사람 이 법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그랬네 또. 그냥 여기 취득한 자 해야 되는데 여기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뭐가 돼버려? 개업 공인중개사 되지. 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이렇게 다른 말 끼워놓으면 안 된다. 자, 3번 중개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 다 있나요? 네, 다 있네요.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게 소속되어, 자, 여기 두 마디가 제일 중요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리고 개공사에게 소속됐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아니죠. 보조는 못한대. 중개 업무를 틀려. 그 다음 5번 중개업이라면 개공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아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 앞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말이 들어갔죠. 그럼 이 말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될까? 이 말이 들어가면 개공사 아닌 사람이 해도 중개업이다 이 말이야. 우리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그것도 중개업이다 이거예요. 꼭 개공사가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로 그럼 용어의 정의 옳은 거 이제 3번인데 어때요? 좀 어려워 아니면 제껴도 돼?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럼 이런 거 체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체크하게 되면 앞으로 체크할 게 이제 절반이 넘어. 절반이 넘게 돼.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여기 있는 용어의 정의만 정확히 하고 다른 말을 끼워 놓거나 뭔가 빼거나 이러면 안 되구나. 이걸 알면 돼. 굳이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만 정확히 알면 되겠구나 이러면 돼요. 근데 이런 거 다 체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너무 많아져.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2번. 자, 옳은 겁니다. 1번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그랬네요. 중개업은 자, 얼른 이거 떠올리라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중개에 대한 말이 있잖아요. 중개.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득실병 행위 알선하는 건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라 뭐예요? 중개잖아요. 중개. 단순히 그냥 용어의 정의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게 소속됐어. 여기까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그랬네. 계약서 작성해 못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 그러면 여기다 가입표 빨리 쳐야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읽다가 틀린 부분 나오죠. 바로 가입표 그 부분에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자, 그래서 틀렸죠. 3번
우연한 기회에 단일의 건물 전세계약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 벌써 우연한 게 딱 한 번 했어요. 계속 반복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렇게 틀렸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 볼 수 없다. 그런데 자,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앞에 등록을 했냐 안 했냐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5번 미성년자는 중개사법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있어요? 자,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자. 그럼 결격사유자가 시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험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격사유자라도 시험은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될 수 있다. 17회 때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보통 안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용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자, 이제 잘 봐야 돼요. 묻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중개냐 아니냐 묻고 있죠? 그럼 얼른 떠올려. 세 마디. 부동산, 거래, 알선. 자, 그럼 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게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그 다음 이게 거래죠? 그 다음 알선. 알선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알선을 해야 중개인데 알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도 아니다. 아니다. 간단하게 찾는다니까. 이거 세 마디 이것만 찾으라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가 아니라 자기가 계약 당사자로서 체결한 거잖아요. 자, 2번. 법인의 사원인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개공사에 해당한다. 그렇죠. 소공사죠. 사원, 임원인 개공사가 아니죠. 법인이 개공사고. 법인인 개공사에서. 그냥 이들은 업무를 할 수 있어도 소공사죠.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 소속돼 있어. 그럼 딱 보니까 누구예요? 보조원. 자, 그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사에 해당한다? 아니죠. 소공사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니까 이건 소공사가 아니라 보조원이죠. 보조. 4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있죠? 자,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갑자기 막 중개대상물이 나오고 이렇게 좀 하는 건 문제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건 짜집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 알아먹죠? 자, 일단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 즉 사법상 제한이 있다. 그래도 거래가 가능하고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5번. 공인중개사 취득 자격 후. 공인중개사 취득 자격 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이래야 말이 맞죠? 좀 이상하네. 편집하다가 좀 바뀌었나 보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등록해야 개공사죠. 그냥 이 사람은 자격만 취득하니까 뭐가 돼? 그럼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4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으로 옳은 것은 몇 개냐 그러는데, 자, 이것은 안 봐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건 가입표. 고민했어? 이거 안 나와요, 시험에. 자, 페이지 넘겨서 5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에 관하여 옳은 것은 몇 개냐. 자, 이제 이런 박스 문제. 그럼 박스 문제 푸는 요령이 있잖아, 우리. 그럼 요령 있는데 이렇게 개수를 물어보는 거 혹시 있을까 없을까, 요령? 개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아니, 없어요. 개수는. 개수는 옳은 것들 다 읽어야 돼. 그래서 개수가 제일 짜증나. 문제 중에 개수가 제일 짜증나요. 근데 좋은 건 있어. 맞은 거 틀렸다고, 틀린 건 맞았다고 해가지고 개수만 맞으면 돼. 이런 운이 따라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개수 문제는 특히, 거기 보면 옳은 거 틀린 거예요. 문제가 지금 봐봐. 옳은 거잖아요. 그럼 옳은 거 3개, 틀린 거 2개 다 골라놓고 답은 틀린 거 2개 찍는 사람이 많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스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옳은 거, 틀린 거.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때? 제 성질 급하게 보여? 안 하게 보여? 급할 것 같죠? 맞아요. 잘 봤네. 저 엄청 급해요, 성질. 사람이 심리적으로 문제를 풀 때요. 틀린 거 찾게 돼 있어요. 문제를 풀어 그러면 자, 문제가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 시험 볼 때 옳은 거죠. 1번이 틀렸어. 그럼 이거 답이나 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거 많아요. 나머지 읽지도 않아. 그러니까 항상 저는 시험은 남보다 한 20번 빨리 봐. 빨리 끝내 엎드려. 검토 안 해요, 저.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게 꼭 있어. 미치는 거야. 사법고시 볼 때도 이런 실수해가지고. 와, 제가 지금 충격을 받아.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저 지금도 꿈꾸면 시험 공부하는 꿈꿔요. 얼마나 미련이 남았으면.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맨날 학교 가서 막 공부하는 근데 이상하게 시험 꼭 보면 맨날 망치는 꿈 있잖아요. 학교 공부하러 갔는데 강의실 못 찾아.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막 맨날.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모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은, 자, 참고로 우리 중개사 시험은요,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거 없앴어요. 왜? 옳지 않은 것인데 사람들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니까 아예 틀린 것,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건 좋은 것 같아. 근데 다른 데 시험 봐봐요. 막 이상하게 말이. 근데 우리는 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바꿔.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느냐. 실수 안 하려면 어떤 수험생이 이렇게 하더라고. 저 거기서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옳은 것은 이 말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틀린 건 이 말에다 이렇게 딱 이거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틀린 건지 옳은 거 확실히 보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 풀이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문제 풀이하는 테크닉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중요해요. 이 테크닉만 하다 평균이 5점이 올라가. 평균. 그냥 5문제가 아니라 평균 5점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거 먼저 이거 하세요. 그 다음에 박스 문제는 더더군다나 체크해야 돼요. 옳은 거 틀린 건지 꼭 체크하고 다시 답을 체크하기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기억. 중개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너무 짧죠? 근데 말이. 우리 엄청 길었잖아. 이렇게. 길었는데 왠지 짧잖아. 느낌이 왠지 짧아. 다 빠뜨렸다 이거요. 다. 그래서,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 당사, 매매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게 통째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이거예요. 그 다음,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아니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디귿번. 개공사람은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맞네요. 그 다음 닐. 공인중개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공사에 소속된 자. 그럼 뭐가 돼요? 소공사가 되지.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만 취득한 사람. 이렇게. 미음. 소공사람은 개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네, 여기까지 맞고. 법인의 사원 임원은 제외가 아니라 괄호 안에 이런 말 조심하세요. 이거 빠뜨리고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좌하는 자. 이제 뒷부분은 맞았죠. 근데 괄호 안에 있는 말이 틀렸어 지금. 그 다음 보존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게 소속됐다.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거래계약서 작성, 또 나오네. 이거 틀렸죠? 네. 자, 그래서 틀렸어. 맞는 것은 그럼 디귿 하나. 자, 디귿 하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용하죠. 그러면 또, 벌써 시간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계속 풀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이제 앉았다.